자, 오늘 2021년도 69회 강의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능장을 준비할 때 계속해서 이제 기출문제를 반복하는 것밖에 이제 공부를 대비할 수 있는 이제 가장 정확한 방법이 이 방법인데요. 기출문제가 굉장히 외울 것도 많고 그래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꾸준히 반복하면 비슷한 문제, 또 해설을 응용하는 문제가 꼭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최대한 많은 회차의 기출문제를 좀 파악하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휘발유에 대한 문제인데, 휘발유의 최적 팽창계수, 그러니까 온도가 1도씩 올라갈 때마다 최적, 부피가 0.00135만큼 팽창한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물질들은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점점 그 사이가 멀어지면서 부피가 늘어나게 됩니다. 휘발유도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온도가 뜨거워지면 분자와 분자 사이가 점점 멀어지면서 부피가 늘어날 수 있어요. 자, 20리터의 휘발유가 있는데 휘발유가 0도씨에서 25도씨로 상승하는 경우에 최적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20리터가 있을 때 여기에서 25도씨가 상승을 하고 있고 0.00135가 늘어나게 됩니다. 1도씨마다 0.00135가 늘어나고 20리터가 있을 때 총 늘어나는 부피의 양을 구할 수 있는데 이때 나오는 값이 20.675고 반올림하면 20.68리터가 되겠습니다. 자, 별다른 공식이 필요 없는 문제라서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늘어나는데 몇 도씨가 올랐는지를 보고 기존에 있던 부피에서 오른 만큼의 부피를 더해주면 되는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휘발유를 저장하던 이동 저장 탱크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할 때 또는 등유나 경유를 저장하는 이동 탱크 저장소에 휘발유를 주입할 때 정전기를 방지해야 합니다. 사료 위험물의 경우 전기가 통하지 않는 비전도성, 불량노체,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들이기 때문에 정전기가 발생하면 이것이 점화원으로 작용해서 큰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이동 저장 탱크는 차량에 이런 탱크가 달려 있는 거죠. 이 차량으로 위쪽에 맨홀 뚜껑을 통해서 위험물을 주입할 수도 있고 아래쪽으로 이용해서 위험물을 충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상부로 위험물을 주입할 때 그리고 밑부분으로부터 위험물을 주입할 때 이 위험물이 들어가는 속도가 빠르면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이 속도가 빨라질수록 마찰이 증가하면서 정전기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유속을 얼마로 제한하냐면 초당 1m로 제한합니다. 그래서 속도는 1m/s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물의 종류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빠르지 않은 속도로 1m/s 그러니까 초당이라는 말이 앞에 있으니 이 괄호 안에는 1m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속도로 기억하실 때는 1m/s 그리고 이 괄호 안에 문자로 기억하실 때는 1m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속도가 빠르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위험물의 주입은 이동 저장 탱크에 어떤 것이 잔류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하고 진행을 합니다. 이동 저장 탱크에 가연성 증기가 잔류하지 않도록 안쪽에 있던 기체를 모두 다 치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갔던 말들은 또 다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아세트알데히드가 은거울 반응을 한 후 생성되는 사료 위험물에 대한 물음입니다. 아세트알데히드는 사료 위험물의 특수인화물에 들어가는 물질이죠. 이제 이 명칭도 아세트알데하이드라고 바뀌게 되는데 일단 뭐 예전 이름이나 둘 다 쓸 수 있으니까 알데하이드도 가능하다는 점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특수인화물이고 분자식의 경우에는 CH3CHO예요. 자, 이렇게 끝에 CHO가 들어가는 물질들을 우리는 알데히드라고 부릅니다.
자, 알데히드가 은이 들어간 어떤 물질에 알데히드가 첨가되게 되면 그 금속 표면에 은 이온이 석출이 되면서 그 은 이온이 금속 표면으로 붙어서 마치 거울처럼 이렇게 은이 석출된다고 해서 이런 반응을 은거울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알데히드에 어떤 것이 섞이면 이런 반응이 일어나냐면 암모니아성 질산, 은, 용액이 들어갔을 때 이런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AgNH3,2OH라는 물질이 있죠. 자, 그게 바로 암모니아가 들어간 질산, 은 용액입니다. 이 안에 지금 Ag라는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 물질이 알데히드와 만나게 되면 알데히드가 산화하면서 CH3COOH가 되고 그리고 Ag라는 이온이 전자 이동에 따라서 금속으로 석출이 되면서 금속 표면에 붙어서 도금이 되는 형태로 이제 반응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트알데히드가 은거울 반응을 하게 되면 생성되는 사료 위험물은 바로 CH3COOH인 아세트산입니다. 자, 이때 시성식은 CH3COOH로 써주셔야 되고요. 이때 뭐 C2H4O2라던가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성식이라는 것은 그 물질의 작용기가 드러나도록, 즉 COOH라는 것이 드러나도록 쓰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고요. 지정수량은 이석유류의 수용성이기 때문에 2000리터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완전연소 반응식은 CH3COOH가 O2랑 만난 생성물 C가 있어서 CO2가 나오고 H가 있어서 H2O가 나오기 때문에 미정계수법을 통해서 반응식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프로판, 부탄, 에탄, 메탄으로 구성된 혼합기체가 있는데 혼합기체의 폭발 범위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자, 지난 회차에도 나왔었던 그런 문제죠. 이렇게 혼합기체의 폭발 범위를 구하는 문제는 꽤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공식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해서 반드시 푸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폭발 범위는 하한계부터 상한계까지 이렇게 퍼센트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폭발 범위를 하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식을 두 번을 써서 하한계랑 상한계를 두 번을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프로판은 얼만큼 있다고 했냐면 50%, 부탄은 15%, 에탄은 4%, 여기에서 100%에서 이만큼을 뺀 나머지는 31%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 이만큼의 비율이 있는데 자, 이 비율대로 어떤 공식을 쓰나요? L분의 100은 L1분의 V1 그리고 L2분의 V2, L3분의 V3, L4분의 V4 이게 하한계라면 L이지만 상한계라면 H로만 바꿔주는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식을 이제 L에 대해서 또는 H에 대해서 치환을 했을 때 식이 100 나누기 L1분의 V1, L2분의 V2 이게 분모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바로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자, 하한 값과 이 비율을 가지고 여기가 L, 여기가 H 이 부분이 V가 되도록 대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프로판부터 보면 2분의 50이 되겠죠. 그리고 부탄은 1.8분의 15, 에탄은 3분의 4, 메탄은 5분의 31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을 하면 나오는 값이 2.446이 나오네요. 2.446이라서 소수 셋째 자리에서 둘째 자리로 반올림했을 때 2.45% 단위 꼭 써주셔야 되고요. 상한계에 대해서 9.5분의 50이고요. 8.4분의 15가 되겠고 12분의 4, 15분의 31이 되기 때문에 계산을 해서 10.583 소수 셋째 자리에서 둘째 자리로 반올림했을 때 10.58%로 해서 2.45부터 10.58%다라고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 과정이 필요한 문제들은 계산 과정도 채점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답을 깔끔하게 쓰는 연습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탄화수소의 이제 연소 범위를 쭉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자, 탄소와 수소가 만난 개수대로 나열을 해보면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순서대로 메탄이 탄소가 하나인 포화, 탄화수소 CH4고요. 에탄이 C가 2개의 나머지 자리에 전부 H가 들어간 탄화수소, 프로판은 C가 3개 있는 탄화수소, 부탄은 C가 4개 있는 탄화수소죠. 자, 이 탄화수소들의 연소 범위는 꽤 자주 나옵니다. 자, 5에서 15, 그리고 3에서 12, 그다음에 2에서 9.5, 1.8에서 8.4 요렇게 되는데 이 연소 범위에서 탄소의 개수가 작으면 하한계가 크죠. 그러니까 덜 위험한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한계가 낮을수록 위험하기 때문에 메탄은 5고, 에탄은 3이고, 프로판은 2, 부탄은 1인데 완전한 1은 아니고 1.8 정도로 되죠. 자, 일단 이 기본값을 한번 외워볼게요. 5, 3, 2, 1.8이고, 메탄은 상한계가 15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거 하나하나 다 기억하려면 조금 헷갈리니까 팁을 드리자면 15에서 3을 빼면 에탄의 상한계 12가 나옵니다. 12에서 2를 빼면 대략적으로 10이 나오죠. 그래서 10보다 조금 안 되는 9.5가 프로판의 상한계입니다. 그리고 9.5에서 1만 빼면 8.5가 나오죠. 근데 8.5보다 조금 작은 8.4가 상한계가 됩니다. 웬만하면 이 연소 범위가 주어질 텐데 예를 들어서 트리 에틸 알루미늄이 물과 반응했을 때 생성되는 기체의 연소 범위를 쓰시오.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문제 주어진 대로 숫자로 계산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들 폭발 하한계와 상한계까지 같이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자주 나오는 연소 범위가 수소에 대한 거, 그리고 아세틸렌, 휘발유 이런 것들도 이제 연소 범위를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4번입니다. 성냥의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염수산 나트륨을 뒀는데 이때는 순수한 거, 즉 100%의 함량인 염수산 나트륨을 뒀어요. 근데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해서 농도가 90%로 변했대요. 자, 염수산 나트륨이 100%짜리였다가 90%짜리로 변했다는 것은 양은 그대로이지만 이 안에 0.9만큼이 염소산 나트륨이고 나머지 0.1만큼은 물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된 건데, 자, 이것을 사용해서 3%의 소독약으로 만들기 위해서 1kg에 첨가해야 되는 물의 양을 구하시오. 자, 염소산 나트륨이 이만큼이 있어요. 90 중량%짜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물을 추가하게 되면 농도가 연해지겠죠. 90%짜리를 3%까지 하려면 전체 양 중에서 얼만큼의 물을 추가를 해야 되는지 이 물의 양을 구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1kg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0.9kg의 염소산 나트륨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0.1kg의 물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되는 물의 양을 네모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 값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염소산 나트륨의 양이에요. 우리가 이제 국이 짜서 물을 붓는다고 해서 소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물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간이 연해지는 거죠.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염소산 나트륨의 양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게 얼만큼 추가됐을 때 백분율을 구하면 3%가 되느냐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요. 이런 식에서 이 항을 하실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이 부분을 솔브라는 기능을 통해서 풀어내실 수 있습니다. 자, 요 사진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풀어야 하는 식이 어떤 거냐면 0.9 더하기 0.1 더하기 x분의 0.9 곱하기 100은 3 이라는 식을 풀어야 돼요. 자, 이거 계산기에 는을 입력하게 되면 계산이 돼버려서 이걸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식을 는을 입력해서 이 x값을 구하는 식으로 입력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 분수 입력할 때
X를 여기에 있는 빨간색 X를 쓰게 됩니다. X, Y 할 때 여기 X가 있어요. 기종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어쨌든 있습니다. 빨간 글씨를 입력할 때는 알파를 누르고 하면은 요 자리에 X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곱하기는 그대로 우리 계산할 때 쓰는 곱하기 입력해 주시면 되고, 는은 그냥 는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는을 입력하느냐 하면 빨간색 는을 입력합니다. 빨간색 는. 여기도 빨간색 X를 입력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해서 계산을 할 때 Shift를 누르고 솔브라는 요 노란색 글씨 보이시죠? 이 솔브를 눌렀을 때 X는 뭐 물음표 이렇게 뜬 다음에 한 번 더 는을 누르면 X의 값이 29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이 솔브의 기능을 다른 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던가 아니면 간단한 연산을 이렇게 응용하는 문제에서 쓰실 수 있을 테니까 이 기능을 한번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사료 위험물인 휘발유를 저장하는 5개 저장 탱크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5개 저장 탱크의 경우에는 탱크 주변에 이렇게 탱크에서 흘러나온 위험물이 넘치지 않도록 방유제를 설치하게 되죠. 자, 이때 방유제는 이제 콘크리트, 시멘트나 콘크리트 같은 것을 이렇게 세운 담입니다. 담. 그래서 방유제의 재질은 철근 콘크리트고요. 그리고 옥외 탱크 저장소의 경우에 이 탱크의 용량을 구할 때는 최대 탱크에다가 1.1을 곱한 만큼의 용량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대신 제조소에 있는 용량, 방유제의 용량을 구할 때는 최대 탱크에 0.5를 곱하고 나머지 탱크의 용량을 다 더해서 0.1을 곱한 만큼을 서로 더했을 때 방유제의 용량을 구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방유제의 높이는 0.5m 이상 3m 이하의 높이로 합니다. 대신 0.5m 정도면 우리 무릎 정도 높이이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지만 1m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계단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 계단은 50m마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방유제의 두께, 콘크리트 담을 설치했을 때 두께는 0.2m, 즉 20cm 이상의 두께로 해야겠고 담이 어느 정도 땅에 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하로는 1m 정도 들어가도록 설치를 합니다. 면적은 8만 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질은 철근 콘크리트죠. 두께는 0.2, 지하 매설 깊이 1m고요. 1m가 넘는 경우 방유제 내에 출입하기 위한 계단은 50m마다 설치한다. 그 내용이 여기 아래쪽에도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방유제 내에 설치하는 5개 저장 탱크의 수는 기본적으로 10개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20개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개수에 제한 없이 마구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가 여기에 해당을 하냐 하면 일반적인 경우, 특수한 경우가 아닌 경우는 너무 많이 설치하면 위험하겠죠. 그래서 10개 이하라고 기본값을 생각하시면 되고 예외사항입니다. 자, 20개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각각의 탱크 용량이 20만 리터 이하이고 그리고 70에서 200도씨 미만인 즉 삼석유류인 경우에는 20개까지 가능하고요. 또 4석유류인 경우에는 이제 탱크의 개수가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해당되는 내용은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10개 이하인 경우가 기본이고 모든 5개 저장 탱크의 용량이 20만 리터 이하이고 취급하는 위험물의 인하점이 70에서 200이면은 한 삼석유류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 경우에는 20개로 할 수 있습니다. 200도씨 이상인 경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를 한 거고요. 그것 외에도 탱크와 방유제와의 거리를 얼만큼 두어야 하느냐. 큰 탱크면 2분의 1을 하고 작은 탱크면 3분의 1을 해서 거리를 계산합니다. 큰 탱크와 작은 탱크의 기준은 지름이 15m가 넘는지 안 넘는지인데요. 15m가 넘으면 큰 탱크입니다. 큰 탱크일 때 탱크의 높이에다가 절반을 한 만큼 탱크와 방유제 사이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작은 탱크, 15m 미만인 경우에
높이의 3분의 1을 한 만큼 탱크와 탱크 방유제와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도 이제 방유제와 관련해서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같이 알아두셔야 합니다.